안녕하세요. 도민 리포터 복딩이 캘리그라피 박수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6번의 캘리그라피 강의를 할 텐데요. 우선은 캘리그라피가 뭔지 궁금하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사전적 의미는 손으로 그린 문자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용어로 설명하자면 서예라고 아마 인터넷 치시면 뜰 거예요. 그런데 캘리그라피는 그리스 용어 캘리그라피아에서 따온 말인데요. 캘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사용해서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그라피는 화법, 서법을 기록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결론으로 정의하자면 캘리그라피는 아름답고 개성 있는 그림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글씨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캘리그라피를 도대체 어디다 써먹느냐 활용 분야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박보검을 좋아하는데 그 박보검이 나왔던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아시죠? 거기에 그 구름이 그린 달빛 글씨가 굉장히 예뻐서 그때 한참 썼어요.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 포스터 제작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로그로도 많이 활용돼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이게 죄송해요. 이렇게 프린트가 약해서 와인병 이렇게 와인 로그 제작도 하고요. 그리고 간판 얼마 전에 개업한 간판 로고 제작 이런 스타일로 캘리그라피가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적 요소로만 활용되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미술협회나 서예협회에서 캘리그라피 분야가 서예랑 동떨어져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 쪽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이제 6강의 동안 어떤 걸 가르치느냐? 한번 우선은 차례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정의 말씀드렸고 활용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를 무엇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성이에요. 감성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의 차이에 따라 이게 되게 좋다 안 좋다가 구분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성에 대해서 공부해보지 않은 세대들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30, 40대 내지는 20대일 텐데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은 감성 교육이 아마 우리의 현실인데 감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오늘 짧게 뭐 깊게까지는 아니고요. 짧게 갖고 1강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2강에서는 붓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붓을 사용할지 어떻게 쓰는지 붓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3강에서는 단어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단어의 구도와 단어를 어떻게 쓰면 아름답게 쓸 수 있는지 자기의 글씨를 어떻게 구성되어야 이것이 예쁘게 보일 수 있는지 단어 구성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4강에서는 단어에서 문장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문장을 쓰도록 하고요. 문장의 줄맞춤과 강약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5강에서는 문장의 포인트와 구도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6강에서는 사실은 캘리를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문화센터에서도 제일 많이 중간에 포기하는 게 캘리그라피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게 좀 만만하게 오세요. 한글이다 보니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데 사실은 그리 만만한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게 캘리그라피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6강의 목표는 작품 하나를 만드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엄청난 작품은 아니고요. 석고 방향제, 석고를 떠서 거기다가 캘리를 쓰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목표를 삼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6강에는 석고를 떠서 거기다가 글씨를 쓰는 석고 캘리그라피로 완성을 하는 6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오늘은 재료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원래 외국에서도 캘리그라피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캘리그라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서예의 부활에서 시작됐어요. 서예를 이게 조금 이렇게 우리는 붓을 다루지 않는 세대들이 되다 보니 서예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서예가들이 캘리그라피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붓을 사용을 해요. 근데 정말 훌륭한 게 우리나라 붓이에요. 외국 아티스트들이 인사동에 오면 이 붓은 하나씩 꼭 사가거든요. 이 서예 붓을 사용하다 보면 다른 붓들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붓펜이라든지 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만 다룰 줄 알면 되게 쉬운데 왜 그렇겠어요? 이 아이가 만만치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재료를 처음에 붓을 설명해 드리자면 서예 붓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붓을 저는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겸호필이라고 부릅니다. 겸호필 3호 정도 쓰시면 되고요. 붓의 센치는 한 12cm 정도 돼요. 얘 정도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은 이게 뾰족하다 보니까 얇은 거 굵은 글씨 다 쓰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욕심을 좀 부리시는, 붓의 욕심을, 도구의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세필 2개 정도를 더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요거 하나로도 충분하고요. 겸호필 3호 12cm 정도 되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구입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필방이나 화방 같은 데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먹물이 있어요. 먹물은 예전에는 먹으로 다 갈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먹물이 되게 잘 나와요. 가격은 2,500원에서 몇만 원까지 활용이 되는데 저는 굳이 비싼 거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혹시나 이 캘리를 지금 보시다가 또 공부를 하시다 너무 재밌다, 작가까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작품용 먹물은 또 따로 있어요. 작품용 먹물 쓰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연습용 먹물 다 주세요 라고 하면 가장 저렴한 먹물 사시면 돼요. 그리고 벼루가 있어요. 근데 벼루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쓰던 게 있으면 쓰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다 땡땡 가시면 1,000원, 2,000원에 그 반찬 그릇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보여드리면 캘리가 이렇게 큰 글씨는 쓰지 않아요. 작은 글씨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접시 같은 거, 반찬 종지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문진이라고 해서 서진이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화선지를 잡아주는 도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화선지는 필방이나 화방에 가셔서 한 9,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이렇게 접혀 있는 화선지들이 있어요. 4분의 1지, 3분의 1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연습지 달라고 그러면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멍석이 있어요. 멍석은 너무 큰 거 사시면 굉장히 버거워요. 그래서 중이나 소 사시면 되고요. 멍석이 없으신 분은 부직포나 검정색 천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검정색 천은 좀 도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저는 이번 6강의 동안 그림을 가르쳐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일러스트를 가르쳐 드릴 캘리 일러스트를 가르쳐 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접시가 필요한데 그건 이제 6강 동안 쓰지 않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붓펜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는데 그것도 이번 강의에는 하지 않겠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재료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성을 표현하는 방법, 감성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잠깐 오늘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글씨를 잘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리고 붓을 지는 방법도 다음 주에 알려드릴 거예요. 예, 자, 그럼 붓을 우선 대충 묻히세요. 오늘은 마음껏 하는 날입니다. 기쁠 때 선을 어떻게 그릴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기쁠 때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 뭐 아무 데서나 노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쁠 때 나의 선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기쁠 때 선은 이렇게 표현돼요. 대충 쓸게요. 자, 기쁨선은 저는 막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요건 한번 놓을게요. 제 기쁨선 이런데 여러분 기쁨선은 어떨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려보셨나요? 그러면 이번엔 슬플 때 선은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전 어제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전 비 오는 날 되게 슬퍼요. 그리고 슬플 때는 저는 되게 많이 울어요. 드라마 보고도 울고 눈물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비와 눈물을 생각하면 되게 슬퍼져서, 저의 슬픔선은, 이건 슬픔선이에요. 슬픔선은 이렇게 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슬픔선을 하라고 그랬더니 면으로 검정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면도 선의 일종이에요. 면을 자르면 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면으로 표현하셔도 돼요. 자, 이게 슬픔선이고요. 우선 이렇게 놓고요. 다음, 화날 때는 어떨까요? 화날 때 선들은 어떨까요? 저는 이제 화날 때 선은 제 거랑 똑같이는 안 하실 거죠? 저의 화날 때 선은 이래요. 요거는 화날 때. 화났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이 밖에도 감정은 되게 많지만 세 가지를 우선 해볼게요. 이거는 아이들하고 하시기도 되게 좋아요. 사실은 이 분야는 유아미술 쪽에서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기쁠 때 선을 아까 그렸잖아요. 이걸로 기쁨의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기쁨의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기쁨의 단어 중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로 어떻게 쓸까요? 그냥 막 쓰세요. 그래서 요 선을 이용해서 예, 막 지그재그로 내가 선 이용했던 거 이런 식으로 사랑을 써요. 그러면 이거는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스타일로 감정을 여기다 글씨에다 넣어봤어요. 다음에 슬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슬플 때 저는 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처럼 이건 제 슬픔 단어예요. 예, 제가 글씨에다 감성을 넣은 거예요. 자, 다음에 화날 때. 화날 때는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화날 때는 이런 거 생각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하다가 어떤 분은 갑자기 화날 때 단어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 이름을 대시더라고요.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거예요. 좀 삐지는 편이에요. 말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일로 표현이 돼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세 가지의 단어를 제가 썼어요. 잘 쓰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어떤 글자도 뭐 예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얘는 사랑 같고요. 얘는 슬퍼지고요. 얘는 제가 생각할 때 얘는 화나요. 이렇게 글자에 감성을 넣는 방법은 내가 이런 감성일 때, 이런 생각일 때 내 선들이 어떤가 해서 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슬프다. 그럴 때 너의 슬픔선은 어떤 거니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 남편도 물어보시고 본인도 한번 선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음 주에 이제 재료가 준비되면 저랑 같이 본격적으로 글씨를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도민 리포터 복디 캘리그라피 박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